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수천억 원의 자본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다. 젊을 때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반쪽짜리 진리라는 걸 깨달았다. 성실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다. 진심이 지나치면 부담이 되고 헌신이 과하면 값어치가 떨어진다. 기업도 사람도 똑같다. 항상 주는 사람은 결국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된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줬어요. 그런데 왜 그는 점점 멀어질까요? 나는 조용히 답한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과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본능 속에는 사냥꾼의 뇌가 존재한다. 항상 있는 것은 당연해지고 사라질 때 비로소 가치를 느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이 존재의 공백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당신은 투명해진다. 사랑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균형의 문제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기업의 거래에서도 한쪽이 계속 양보하면 상대는 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남자는 여자의 헌신을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기본값으로 여긴다. 그러면 긴장은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면 노력도 사라진다. 그때 여자는 묻는다. 왜 변했어요? 그러나 변한 건 그가 아니라 당신의 자리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투명함 속에서 그가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이다. 나는 경영에서 공백의 미학을 중시했다. 모든 자리를 채우면 숨 쉴 틈이 없고 숨 쉴 틈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다. 조금의 거리, 잠시의 침묵, 예측 불가능한 일정, 그 작은 간격이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든다. 당신이 늘 곁에 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가끔 사라져야 한다. 그가 당신을 찾아 헤매게 하라. 그 불안이 곧 관심이고 그 관심이 다시 사랑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즐겨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시장을 얻는다. 그러나 사람을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친절하라는 뜻이 아니다. 균형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관계에서도 사랑에서도 사업에서도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한쪽이 희생자가 된다. 중년의 남자는 단순하다. 예측 가능한 것을 편안해하지만 그 속에선 결코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자극을 원한다. 새로운 에너지, 낯선 긴장, 신선한 매력. 그러나 그 자극은 인위적인 밀당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된 세계에서 나오는 향기여야 한다. 공기가 아니라 향수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을 남기는 것. 그게 존재의 공백을 만든다는 뜻이다. 당신이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웃고 먼저 챙기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시작이다. 의존은 반드시 지루함으로 변한다. 그가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비워버린 것이다. 이제 그 공백을 되찾아야 한다. 당신만의 삶, 당신만의 일정, 당신만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나는 사업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존재는 드러내야 하지만 과잉 노출은 가치를 떨어뜨린다. 당신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조금의 신비, 약간의 여백, 그리고 확실한 자존. 그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남자는 다시 당신을 찾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경제와 닮았다. 희소한 것이 가치 있고 당연한 것은 버려진다. 그 희소성을 만드는 첫 번째 기술이 바로 존재의 공백이다. 그리고 그것은 냉정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다. 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다. 사랑이란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다. 당신이 자신을 지킬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을 존중한다.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지 마라.
이 말은 단지 자산 운용의 원칙이 아니었다.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철칙이었다. 사람이든 사랑이든 일상이든 한 사람이나 한 감정에 모든 것을 걸면 결국 무너진다. 그 바구니가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내 앞에서 같은 고백을 했다. 남편이 제 전부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인생의 무게를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키울 때 의존보다 자유를 중시했다. 직원이 나에게만 의존하면 회사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해야 기업이 살아 움직인다. 사람의 관계도 똑같다. 한쪽이 전부를 짊어지고 다른 쪽이 기대면 언젠가는 반드시 균열이 생긴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독립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관계다. 남자가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녀가 자기만의 삶을 사는 순간이다. 요가를 하든 책을 읽든 친구와 웃든 그는 그 여자의 세계 속에서 나 없이도 빛나는 사람을 본다. 그 순간 남자는 안심한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안심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끌어당긴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을 보았다. 자기 세계가 없는 사람은 항상 남의 기분에 따라 흔들렸다. 기분 좋은 날엔 웃고 상대가 냉담하면 무너졌다. 그런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자신의 축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내 감정의 축을 상대에게 넘기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면 어떤 사랑도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의 매력은 자율에서 나온다.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친구가 있고 자기 일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시간을 경영한다. 그게 바로 진짜 여유이고 진짜 품격이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30년 동안 남편의 일정에 맞춰 살았다. 남편이 회식이면 혼자 저녁을 먹고 남편이 쉬면 그 곁을 지켰다. 그녀의 하루는 남편의 리듬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요즘은 당신이 재미없어.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그를 위해 살았기에 이제 그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람으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히 세우는 일이라는 걸. 그 후 그녀는 자기만의 삶을 시작했다. 아침에는 수채화를 그리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했다. 처음엔 남편이 어색해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오히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요즘은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 뭔가 생기가 있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다. 사람은 독립된 존재일 때 비로소 다시 사랑받는다. 기업이 자율적일 때 더 큰 신뢰를 얻듯 사람도 자율적일 때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 나는 늘 강조한다.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타인의 세계를 존중할 줄 안다. 자신의 관심사, 목표, 즐거움을 잃지 말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의 향기다. 당신이 그 향기를 회복할 때 남자는 다시 당신을 찾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하나의 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사업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완전히 예측 가능한 존재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그 사람에게는 더 배울 것도 발견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미완성에 끌린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 아직 알 수 없는 영역, 그 여백 속에 호기심이 태어난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결말을 다 아는 영화는 두 번 보지 않는다. 사랑도 똑같다. 당신이 하루의 일과 감정, 생각, 과거의 상처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내보인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미 끝난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솔직해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다. 솔직함은 신뢰의 기반이다. 그러나 솔직함과 과다 노출은 다르다. 진심을 보여주는 것과 자기의 모든 것을 흩뿌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나는 기업 비밀을 소중히 여겼다. 정보를 감춘다는 뜻이 아니라 가치를 지킬 여백을 남긴다는 의미였다.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공개하면 그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 안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꺼내지 마라. 조금씩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천천히 드러내라. 그 과정이 바로 인간관계의 탐험이다. 남자는 탐험을 좋아한다.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때 그는 몰입한다. 완성된 지도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길을 찾지 않는다. 나는 이런 여자를 매력적으로 본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다 말하지 않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한마디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사람. 그녀는 상대의 머릿속에 여백을 남긴다. 무슨 일이었을까? 누구와 있었을까? 그 질문들이 쌓이며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사랑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뇌는 상상할 여지가 있을 때 더 오래 머문다. 마케팅에서도 나는 늘 그랬다.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지 말고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들어라.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규정짓는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은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다. 중년의 남자는 안정 속에서도 낯선 긴장을 원한다. 그 긴장은 갈등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에서 오는 두근거림이다. 그는 완전히 다 아는 사람보다 여전히 알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끌린다. 따라서 당신은 비밀스러운 영역을 남겨야 한다. 그 영역이 곧 당신의 매력이다. SNS에도 모든 걸 올리지 마라. 당신의 하루 중 일부만 보여라.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되 모든 설명은 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열린 책이 아니라 CC처럼 느껴지게 하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떠오르는 사람. 그게 바로 매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경영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한다. 완성된 기업은 성장하지 않는다. 늘 발전 중인 기업만이 생존한다. 사람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완성된 사람은 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다. 미완성의 사람, 여전히 변화하고 확장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매력이다. 당신의 세계를 전부 보여주지 마라. 감춰진 이야기가 남아있을 때 남자는 당신을 잊지 못한다. 그가 떠난 것 같아도 어느 날 문득 당신이 궁금해진다. 지금쯤은 어떤 얼굴로 웃고 있을까? 그 궁금증이 바로 사랑의 불씨다. 결국 신비로움이란 거짓이 아니라 스스로의 깊이를 지키는 절제의 미학이다. 모든 걸 내어주지 않아야 진심이 더 빛난다. 그 절제가 품격을 만든다. 그 품격이 남자의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한다. 나는 한평생을 변화라는 단어와 싸우며 살았다. 세상은 늘 변했지만 사람들은 그 변화를 두려워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다. 회장님,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단호히 말했다. 멈추는 순간 이미 퇴보가 시작된다. 사람도 기업과 같다.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가질 수 없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성장하지 않으면 관계조차 식어버린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체와 같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요. 그 말 속엔 포기와 두려움이 섞여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나이야말로 배움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믿는다. 배움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중년 남자가 매력을 느끼는 여자는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다. 에너지가 있는 여자, 살아있는 여자다. 그 에너지는 꾸밈에서 나오지 않는다. 계속 배우고
도전하고 자기 삶을 확장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 요즘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젊음을 느낄 때가 있다. 그들의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성장의 불꽃이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한 임원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그가 앞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성장이 멈춘 사람은 결국 조직을 무겁게 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성장이 멈춘 사람은 관계를 지루하게 만든다. 반대로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 사람을 자극한다. 그녀의 삶이 변하면 남자의 시선도 달라진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성장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나이를 핑계로 멈춘다면 그것이 바로 노년의 시작이다. 당신이 60이든 70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다시 젊어진다. 악기를 배우든 외국어를 공부하든 작은 사업을 시작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정체되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살아있을 때 당신의 얼굴은 다시 빛난다. 중년 남자의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끌린다. 생존 가능성이란 결국 적응력이다. 그리고 적응력은 끊임없이 배우는 힘에서 나온다. 내가 본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은 항상 다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음 주엔 이런 걸 해보려고요. 다음 달엔 이런 공부를 시작하려고요. 그들의 말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향기가 있었다. 그 향기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나는 늘 말했다. 성장은 선택이다. 오늘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내일을 잃는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같다면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정체의 신호다. 당신이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그는 당신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면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보다 더 아름답다. 성장은 주름을 지워주지 않지만 눈빛을 다시 밝게 만든다. 그 눈빛이 바로 매력의 근원이다. 나는 기업을 키우며 깨달았다. 혁신이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습관의 누적이었다. 사람의 매력도 다르지 않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갱신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멈추지 마라. 오늘의 당신이 어제보다 단 1%라도 성장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다루는 일을 했다. 수만 명의 직원을 두고도 때로는 한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배웠다. 대화는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조용하면 오해받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조용하다고 모두 무관심한 건 아니다. 오히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말을 쏟아낸다. 그가 말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덮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한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를 숨막히게 만든다. 특히 중년의 남자는 침묵 속에서 생각한다. 그는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원한다. 내가 경영을 하면서 가장 존중한 순간은 직원들이 나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였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조직을 살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사랑도 동일하다. 그가 조용할 때 당신도 조용히 있어라. 그의 말이 멈춘 그 시간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채워야 한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시간으로 바꿔라. 그때 남자는 느낀다. 이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그 신뢰가 쌓이면 그는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나는 이런 원리를 회사에서도 자주 보았다. 회의 중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만 하는 사람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침묵은 기피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모든 걸 설명하려는 사람은 아직 불안하다. 모든 걸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유롭게 웃는 사람, 그가 진짜 강자다.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의 진심을 들었다. 말이 많을수록 중심은 흔들린다. 진짜 리더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하고 나머지는 존재로 증명한다. 그 존재가 풍기는 안정감이 바로 카리스마다. 사랑에서도 말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괜찮다는 한마디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있는 손끝의 온도에서 더 큰 위로가 전달된다. 중년 남자는 그 온도를 안다. 말보다 조용한 배려, 침묵 속의 신뢰, 그것이 그를 다시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숨쉬는 시간이다. 당신이 그를 향해 말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존재가 더 크게 들린다. 침묵할 줄 아는 여자는 단단하다. 그 단단함이 곧 품격이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없이 많은 협상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불변의 원칙을 깨달았다.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결국 주도권을 잃는다. 사랑도 다르지 않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챙기는 사람은 겉보기엔 다정하지만 실상은 균형을 잃은 관계의 희생자가 된다. 사람의 마음은 공평함 속에서 오래간다. 기업의 거래에서 한쪽이 계속 양보하면 상대는 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사랑에서도 한쪽이 계속 먼저 다가가면 상대는 그것을 자기 자격으로 착각한다. 그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말했다. 노력은 아름답지만 일방적인 노력은 굴욕이다. 많은 여성이 내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일주일도 연락이 없어요. 제가 만나자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때 나는 묻는다. 그럼 왜 계속 먼저 하십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같다. 안 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요. 나는 조용히 말한다. 그렇다면 이미 끊어진 관계입니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 잃을까봐 먼저 다가가고 외로울까봐 먼저 사과한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낸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균형이 없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다. 나는 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을 자주 봤다. 항상 먼저 제안하는 회사, 항상 먼저 양보하는 파트너는 결국 협상의 자리를 잃는다. 그들이 주도권을 잃은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치의 희소성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늘 먼저 나서면 당신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변한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물러서야 그가 다가온다. 가끔은 연락을 멈춰라. 가끔은 침묵하라. 그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림은 굴욕이 아니라 품격의 증명이다. 그가 진짜로 당신을 원한다면 반드시 다가온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더 일찍 끝났어야 했다. 어차피 오래가지 못할 인연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줄다리기가 아니다. 그러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은 불편함을 동반한다. 그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 사랑이라면 멀어진 듯 보여도 다시 돌아온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강한 사람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면 그는 당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 잃을까봐 불안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때 관계는 비로소 균형을 찾는다. 먼저 나서지 말라.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가치가 다시 계산된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날 때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내게서 떠날 수도 있는 존재구나. 그 불안이 곧 당신의 힘이다.
나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의 감정을 보았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감정에 흔들리는 경영은 결국 회사를 망친다. 그것은 사랑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이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안해요. 그가 차갑게 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의존의 중독이다. 감정적 독립이란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늘 강조했다. 시장의 변동이 크다고 해서 그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회사는 무너진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사랑에서도 그 기준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사람이 찡그리면 나도 무너지는 관계는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이미 타인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성숙한 사랑은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그가 연락하지 않아도 당신은 친구를 만나 웃을 수 있고 그가 바쁘다 해도 당신은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감정적 독립이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긴 적이 없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내가 세운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결과는 따라온다. 사랑도 똑같다.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면 결국 그도 당신을 다시 존중하게 된다. 내가 본 중년의 진짜 매력은 젊음이 아니라 평정심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진다. 그 안정감은 결국 품격으로 바뀌고 품격은 사랑의 깊이를 만든다. 중년 남자는 본능적으로 감정이 정리된 여자에게 끌린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야 상대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감정적 독립은 차가움이 아니다. 그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일이다. 그 사람이 떠나도 나는 내 삶을 살고 그 사람이 돌아와도 나는 여전히 나로 선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평등해진다. 그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나는 한 여인을 기억한다. 그녀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하루를 살았다. 남편이 화나면 그녀는 하루 종일 불안했고 남편이 웃으면 그제야 안도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저는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일상을 되찾았다. 하루 1시간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갔다. 3개월 후 그녀의 남편이 달라졌다. 요즘은 왜 이렇게 바빠? 나랑도 좀 같이 있어요.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것임을. 사랑에서 진짜 힘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감정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상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나는 평생 경영이라는 단어로 세상을 보았다. 기업도, 인간관계도, 사랑도 결국 경영의 문제다. 돈을 다루는 법과 마음을 다루는 법은 다르지 않다.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손실이 커지기 전에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 이 세 가지가 기업을 살리고 사람의 관계도 살린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렇다. 하지만 마음에도 질서가 있다. 그 질서를 잃으면 사랑은 반드시 무너진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의 예술이다. 너무 주면 의존이 되고 너무 기대면 실망이 된다. 진짜 사랑은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균형 속에 존재한다. 그 균형을 잡는 힘이 바로 자기 경영의 능력이다. 나는 기업의 위기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흔들릴 때일수록
중심을 보라. 사람의 관계도 위기에 부딪히면 감정부터 요동친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 중심이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사랑도 똑같다. 당신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상대는 당신을 하찮게 대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면 상대는 저절로 태도를 바꾼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이 보여주는 만큼만 반사한다. 중년이란 인생의 두 번째 봄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인식이다.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경영하라. 당신의 말투, 옷차림, 표정, 태도, 하루의 사용법,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 당신의 얼굴이 곧 회사의 이미지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존재감이 곧 관계의 품격이다. 무시당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작게 만든다. 존중받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존재가 느껴진다. 그 차이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존감의 무게다. 이제 다시 묻고 싶다. 그 사람이 없으면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을 때 더 빛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에서 시작된다. 그 자유로움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당신 곁에 머무르고 싶어진다. 나는 기업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나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사랑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사실을 먼저 당신 자신이 믿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그 믿음 그대로 대할 것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경영하는 철학이다. 자기 자신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오래 남는다.